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6에서는 내게 맞는 투자 유형 찾기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투자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겠죠. 개인 비사업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세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금과 또 각각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 또 각각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봤잖아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투자 수익은 세후 이익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례 우리 그동안 계속 봤던 사례죠.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3억원, 필요경비가 6천만원이다. 자, 요런 사례에 보면은 세전 이익은 내가 3억하고 6천만원 들여가지고 5억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럼 세전 이익은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인데 투자 유형을 어떤 걸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세금을 제외한 세후이익, 순수하게 나에게 남는 거는 세후이익이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판단할 때는 세후이익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그 투자 유형별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비사업자일 때는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 거고요. 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냈을 때 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다르죠.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가 부과되죠. 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거 내는 세금에 대해서 볼게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10%가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다. 그럼 부가세도 납부를 하게 되겠죠. 세 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자, 법인세일 때는 법인세 납부하고요. 법인세에서 10%가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고요. 또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판정할 때는 세전이익인 1억 4천에서 관련된 세금을 빼고서 남는 금액으로 투자 수익을 판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동일한 사례로서 각 투자 유형별로 투자 수익을 한번 분석해 봤죠. 그걸 종합해 놓은 거예요. 종합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투자 수익이 가장 좋은 거는 세후이익이 가장 높은 거죠. 세후이익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나한테 남는 게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보시면 개인 비사업자인데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때는 세후이익이 100%죠. 세금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수익은 개인 비사업자로 비과세를 받았을 때가 가장 좋은 투자 수익이고요. 가장 나빴을 때는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가 비교과세 3주택 중과, 그러니까 다주택 3주택 이상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자는 뭐 100을 세전이익이 100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75%를 내요. 너무 많이 내죠. 그리고 남한테 남는 거는 25%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런 거는 내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건 없겠죠. 이런 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투자하는 거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하하고 초과하고 보시면은 10% 이상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은 그 부가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이걸 내고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투자 유형별로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 비사업자, 일반적인 개인이에요. 개인이 투자했을 때 개인 비사업자로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볼게요.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절차가 불필요하다. 자, 개인 비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 없고요. 법인도 설립하려고 법인으로 할 이유가 없겠죠. 법인 설립 절차도 불필요해요.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수익률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세전 이익을 100% 봤을 때 세후 이익도 100%가 되는 거예요. 납부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과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는 주택을 투자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단점 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죠. 1세대 1주택은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또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 2년이라는 텀이 있어야 돼요, 텀이.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세부담이 가중된다. 자,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뭐 사고 팔게 된다고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되고, 또 중과세율도 기본세율 플러스 10% 또는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이 돼요. 자, 제한적 필요경비. 사업자일 때는 사업 관련 모든 경비가 필요경비로 들어가는데, 개인일 때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투자할 때는 양도세를 적용을 받아요. 양도세에서는 경비가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만. 그 수익적 지출이나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개인 비사업자로 했으면 좋을 것들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왜냐면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소재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인 비사업자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를 내고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장점은 사업자이다 보니까 사업 관련 모든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단 대표자 인건비는 적용받지 못해요, 개인 사업자는. 그리고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자, 개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개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보면은 1년 이내 팔면은 40% 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1년 이내 팔아도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큰 장점이죠. 또 10년간 내가 결손이 났으면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타소득이 있을 경우는 종합과세가 적용돼요. 타소득이 있으면은 내가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로 하는 거는 사업소득이거든요. 이 사업소득하고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가산세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중과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비교과세가 적용된다. 자, 조정대상,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서 팔게 되면은, 중과대상 자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과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하고, 양도세 산출세액하고 큰 것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커요. 그래서 그거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계산한 거를 적용받게 돼요. 자, 다른 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 양도시 부가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과세이고, 거기에 대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추천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필요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다 보니까 사업 관련 경비는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다겠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자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과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로 해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 밖 소재 주택인 경우, 얘는 중과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혜택을 이용하실 분들은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를 투자 유형으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볼게요. 장점은 포괄적 필요경비가 사업 관련됐으면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대표자 인건비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돼요. 자,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2억 초과할 때는 20%라겠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도 훨씬 낮아요. 1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10년간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건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하고 동일하죠. 사업자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10년간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자, 단점 볼게요. 자,
자,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를 했을 때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추가과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각사함도소득 법인세뿐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로 10% 추가로 과세받게 됩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하고 동일하죠. 자, 그다음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가끔 가다가 법인 대표님이 법인 돈을 내 돈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법인하고 그 대표자는 개인이거든요. 법인하고 개인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법인은 별개의 개체이기 때문에 법인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법인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급여고요. 두 번째가 배당이에요. 그래서 급여하고 배당을 통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 그 외적으로 함부로 인출해 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를 했으면 좋을 게 먼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셔가지고 여기서 근로자를 등록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건강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는 지역의료보험 납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를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매매 법인 사업자가 좋을 것 같고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 같이. 따라서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는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유하는 주택인 경우, 이건 또 동일한 얘기고요. 단기 양도가 계속 발생되는 경우, 단기 양도일 때는 일반적인 개인일 때는 1년 내 주택 벌면 40% 세율이 적용된다겠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1년 내 팔아도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양도가 계속 발생할 거라면 법인 사업자를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비사업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투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는 거는 장단점과 추천을 하나로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투자 유형이 무엇인지, 요거가 어떤 게 투자 유형에 가장 적합합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인데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없어요. 지금 투자자분의 부동산 보유 현황, 또 투자자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또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언제 향후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으셔도 어떤 투자형이 제일 낫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개인마다의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하고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고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가나 중가 받지 않는 거, 상가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 또는 아파트형 공장, 그런 걸로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세율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왜냐면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건 중과받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도 낫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해드리는 대표님 중에 몇 분은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때는 개인 사업자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시고요. 어떤 때는 법인 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이거를 선택하셔서 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하고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같이 운영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게 맞는 투자 유형 찾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투자 유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물으셔도 어떤 게 낫다 100%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게 맞는 투자 유형 찾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